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뇌출혈은 뇌 안의 공간을 차지하면서 머리 안의 압력을 상승시켜 심한 두통 및 구토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인 뇌출혈은 CT혈관 조영술 검사로 그 원인을 찾아내기도 하고 자기 공명 영상이라는 MRI로 뇌출혈을 찾기도 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뇌출혈이 발생하면 20에서 30% 정도에서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무 현장에서 발생한 뇌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뇌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를 볼게요. 2021년 3월 열악한 환기시설로 초미세먼지와 높은 습도에 노출된 급식실 조리원의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서 급식실 조리원의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하고 근복공단에서 보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이다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위해 서울행정법원 조리실의 업무 환경부터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급식실 조리원의 경우는 근무 인력이 감소했고 신규 인력이 증가하여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급식실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 강도가 높았고 초미세먼지의 고농도 노출과 높은 습도가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급식실 조리원은 직무 요구가 높은 반면에 직무의 자율성이 낮아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뇌출혈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론을 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입증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인 뇌출혈 산재를 승인하고 산재 보상금을 지불할까요? 뇌출혈 산재 인정 기준은 사실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뇌출혈 산재를 인정하는 기준 첫 번째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자연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초과하여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입니다.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에 단기간 동안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등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준을 설명드리면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의 일주간의 평균보다 30% 이상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고 산재보상금 심의를 합니다. 세 번째로 업무의 양이나 시간 등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인데요.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인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혹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과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더라도 뇌혈관 질병 혹은 심장 질병의 경우는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에 의해 기인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보상금 심의를 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뇌출혈이나 심혈관 질환 등의 질환의 경우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의 일반인이 입증하기 매우 어렵고 입증을 한다고 해도 산재 심의 과정에서는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